내가 지켜온 게 다 무슨 소용이냐? 저는 그날 저녁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. 냉장고에서 며느리가 해놓았다는 김치를 꺼냈어요. 묵은지였는데 아내가 담그던 맛과는 달랐습니다. 너무 짜고 젓갈 냄새가 강했어요. 상을 받아놓고 앉았지만 숟가락이 잘 떠지지 않았어요. 텅 빈 거실이 이상하게 넓어 보였습니다. 평소에는 민재가 뛰어다니고 며느리가 TV를 켜놓고 아들이 소파에 앉아있던 공간인데 지금은 제 숨소리만 들렸어요. 밥 한 숟가락 먹고 김치 하나 집어먹고 그러다 문득 30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. 회상 마이너스 30년 전 같은 식탁. 그때도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. 아내 순자가 아들 태수를 업고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. 태수는 당시 겨우 2돌이었는데 열이 펄펄 끓어서 자꾸 칭얼거렸어요. 여보, 애가 자꾸 보채네.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. 그래야겠어. 내일 아침에 데리고 가자. 돈은?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.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그때 저희는 월세방에 살고 있었고 제 월급은 늘 모자랐거든요. 걱정 마.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. 다음 날 저는 제 고향 땅을 팔았습니다.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평생 팔지 말라고 하신 그 땅을요. 300평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었지만 그게 저희한테는 전부였어요. 그 돈으로 태수 병원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이 집 전세금 일부를 마련했습니다. 순자는 땅 판 걸 알고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. 여보, 미안해. 내가 애를 잘못 봐서. 괜찮아. 땅은 또 사면 되지. 우리 아들이 건강한 게 중요하지. 현재.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을 내려다봤어요. 그 태수가 지금 제 눈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. 숟가락을 놓고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. 아내가 쓰던 가계부였습니다. 페이지를 넘기니 아내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보였어요. 1998년 3월 마이너스 태수 병원비 80만 원 남편 땅 팔아서 2005년 7월 마이너스 태수 사업자금 500만 원 남편 적금 깨서 2012년 9월 마이너스 태수 결혼자금 1000만 원 남편 퇴직금에서 한 줄 한 줄 읽다가 저는 페이지를 멈췄습니다. 2018년 6월 마이너스 민재 학원비 30만 원 매달. 지금도 내고 있는 돈이었어요. 민재 영어 학원비, 피아노 학원비, 태권도 장비. 며느리는 한 번도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당연하다는 듯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었어요. 저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.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통장을 들었어요. 회상 마이너스 15년 전 은행. 정만 씨, 이 돈 정기예금으로 돌리시면 이자가 좀 붙을 텐데요. 은행 직원이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. 아니요. 보통 예금으로 둘게요. 아들이 급할 때 쓸 수 있게. 그때 태수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거든요. 작은 음식점이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어요. 아버지, 300만 원만 빌려주세요. 꼭 갚을게요. 갚을 것 없어. 그냥 줄게. 사업 잘해라. 태수는 그때 제 손을 꼭 잡았어요. 아버지,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꼭 성공해서 아버지 편하게 해드릴게요. 현재. 저는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.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? 음식점은 2년 만에 망했고 태수는 다시 회사원이 되었어요. 빚은 제가 갚았습니다. 태수 명의로 되어 있던 대출금 500만 원을요. 며느리 지연은 그 사실을 모를 겁니다. 아니, 알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겠죠. 시아버지 돈이니까요. 저는 책상 서랍을 다시 열었어요. 제일 밑에 오래된 땅 문서가 있었습니다. 아내 순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고향 옆 동네 땅이었어요. 순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. 여보, 이 땅만큼은 팔지 마. 나중에 당신 늙으면 거기 작은 집이라도 짓고 살아. 알겠지? 그래. 걱정 마.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. 5년 전 태순의 집 전세금이 모자랐거든요. 지연이 임신 중이었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어요. 아버지, 2천만 원만. 정말 죄송합니다. 저는 그 땅을 팔았습니다.
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깨면서요. 저는 통장과 땅 문서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. 그리고 천천히 옷장을 열었어요. 제일 위 선반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. 안에 순자의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. 뚜껑을 열자 아내가 즐겨 쓰던 손수건, 안경,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. 수첩을 펼쳤어요. 여보,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.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걱정이에요. 태수한테 너무 다 주지 마. 당신도 좀 아껴. 나 없으면 당신 누가 챙겨줘? 며느리가 챙겨줄 것 같아?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. 저는 수첩을 덮고 상자를 다시 닫았습니다.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.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. 저 멀리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. 저는 중얼거렸습니다. 여보, 내가 지켜온 게 다 무슨 소용이냐? 핸드폰이 울렸어요. 민재였습니다. 할아버지, 받아왔어요. 여기 진짜 예뻐요.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. 저는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. 그래. 조심해라.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구나. 할아버지도 같이 올 걸 그랬어요. 뒤에서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. 민재야, 전화 끊어. 아빠 기다리신다. 네. 할아버지, 저 끊을게요. 잘 주무세요. 뚝. 전화가 끊겼습니다.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. 그러다 천천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. 그리고 서랍 제일 깊은 곳에서 도장을 꺼냈어요. 정만이라고 새겨진 40년 동안 써온 도장이었습니다. 이 도장으로 땅 문서에 도장을 찍었고 아들 결혼 서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손주 출생신고서에도 도장을 찍었어요. 이제 이 도장으로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을 시간이었습니다.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.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. 상속 포기 방법. 엔터를 눌렀습니다.